책 먹는 여우와 이야기 도둑. 프란치스카 비어만 글 그림. 송순섭 옮김. 책 먹는 여우 아저씨가 도서관에서 책을 무단으로 먹고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빛나리 아저씨가 책 먹는 여우에게 책을 쓰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낙엽이 지고 덤불에 매달린 나무딸기 열매가 사라지면 여우 아저씨는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새 책을 쓰느라 그런 거였어요. 겨울이 오면 여우 아저씨는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창고에 바쁘게 들락거리며 글을 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지요. 오후 4시 30분쯤 빛나리 씨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알아차릴 정도였어요. 호기심 많은 빛나리 씨는 여우 아저씨가 쓴 글을 그때그때 읽어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여우 아저씨를 찾아왔어요. 해마다 이런 방법으로 여우 아저씨는 제키 마론 시리즈의 새로운 모험 이야기를 써왔어요. 올 가을에도 여우 아저씨의 창고는 새로운 이야기와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그래, 여기서 제키 마론의 새로운 모험 이야기가 나올 거야. 여우 아저씨는 창고를 둘러보며 입맛을 쩝쩝 다셨어요. 글을 쓰는 앞발도 근질근질했어요. 기분 좋아진 여우 아저씨는 내일부터 당장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튿날 오후 정확히 5시 40분이었어요. 빛나리 씨가 여우 아저씨의 집을 나설 때였지요. 창고에서 끔찍한 비명이 울렸어요. 숲속의 나무들이 덜덜 떨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빛나리 씨는 재빨리 창고로 뛰어내려갔지요. 여우 아저씨가 책꽂이 사이에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맙소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여우 아저씨의 모든 책꽂이가 텅 비어 있었어요. 빛나리 씨는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여우 아저씨를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가엾은 여우 아저씨는 결국 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여우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직접 찾으러 다녔고요. 그리고 빛나리 씨의 빨간 스웨터에 있는 실오라기를 허리에다 묶고 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구멍 속에서 책 냄새가 났거든요. 여우 아저씨는 도둑을 찾으러 다녔는데 찾지 못했죠. 그런데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들을 몰래 망쳐놨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여우 아저씨는 예전에 도서관에서 책을 무단으로 먹다가 많이 걸려서 도서관에서는 완전 찍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우 아저씨가 그랬어요. 뭐가 어떻게 또 나라니요? 당황한 여우 아저씨가 말을 더듬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빌린 책들을 항상 제때 반납했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사서는 화가 나서 쏘아붙였어요. 우리 도서관에 몰래 들어와서 그때처럼 책을 먹었잖아요. 이번에는 잘게 갉아먹었더군요. 덕분에 이 책 저 책에서 종이 조각이 쏟아져 도서관이나 책이나 모두 엉망이라고요. 여기서 잘게 갉아먹었다는 거죠. 아마도 여우 아저씨보다 더 작은 무언가가 책을 갉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천장 구멍에서 종이 조각이 팔랑팔랑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따라가 봤더니 생쥐가 있었던 거예요. 생쥐가 중얼중얼거렸어요. 글 쓰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써지질 않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이깟 것들을 힘들게 옮겨올 필요도 없었잖아. 지팡이 20개, 고장난 우산, 병뚜껑, 부러진 볼펜, 대체 이깟게 어떻게 책이 된다는 거야, 응? 생쥐는 점점 흥분해서 고함을 쳤어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전혀 아무것도. 수첩에 적혀있는 것들은 다 뭐지?
이 여우의 글씨는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어. 맞춤법도 엉망이고 뜻도 모르겠고 전혀 읽을 수가 없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 잔뜩 화가 난 생쥐는 여우의 수첩을 송곳니로 갈기갈기 물어뜯었어요. 그것을 본 순간 여우 아저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봐! 그 수첩은 내 거야! 그 종이 조각들을 앞발로 마구 휘저었고 눈보라처럼 흩날렸어요. 그 틈을 타서 달아나려고 했거든요. 근데 빨리 잡았어요. 빨간 끈으로 생쥐를 단단히 묶었고요. 난 책을 내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우씨, 당신처럼요. 그래서 난방도 안 되는 이 추운 천장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생쥐는 발버둥치며 말했어요. 하지만 도대체 글이 써지지 않아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당신이 창고에 보관한 수첩과 물건들, 대체 그걸로 어떻게 글을 쓰는 거예요? 네, 생쥐의 이름은 몽털이었고요. 몽털 씨는 책을 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책을 좋아하지만 자신은 가난하다고요. 그래서 친척들이 종이와 먹물을 먹고 사는 자신을 비웃는다고요. 그래서 책을 내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된 여우 아저씨의 기사를 보고 아저씨를 따라해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어요. 책을 읽다 보면 글을 잘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글을 잘 쓰려면 이야깃거리나 아이디어가 많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저씨 창고에서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잠시 가져온 거예요. 밤을 새워가며 날랐는데 정말이에요. 다시 돌려주려고 했어요. 사서가 또 말했죠. 우리 도서관을 엉망으로 만들었고요. 여우 아저씨는 사서를 한쪽으로 비켜서게 했어요. 몽털 씨는 서럽게 울었어요. 안경 너머로 굵은 눈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눈물은 종이 조각과 여우 아저씨의 마음을 완전히 적셔버렸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우 아저씨가 몽털 씨에게 말했어요. 한동안 우리 집에 있으면서 작가 수업을 받는 게 어떻겠소? 몽털 씨는 울음을 뚝 그쳤지요. 이야기를 훔친 도둑에게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니 말이죠. 말도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생쥐는 진짜 도둑이라고요. 사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둑에게 상만 줄 순 없어요. 그래서 몽털 씨는 벌로 도서관에서 일을 돕기로 했어요. 그런데 몽털 씨는 도서관 사서 일을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래서 사서로 정식 직원이 되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글 쓰는 거는 완전 꽝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몽털 씨는 글 쓰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도서관 일을 했고요. 여우 아저씨는 다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서는 여우 아저씨 소설을 맨 처음 읽는 독자가 되었지요. 빛나리 씨보다 먼저 말이죠. 이게 다 이야기 도둑을 잡는 걸 도와준 덕분이랍니다. 빛나리 씨는 올이 풀린 빨간 스웨터 때문에 부인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런데 여우 아저씨가 새로 쓴 소설에 빨간 스웨터를 등장시키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주자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여우 아저씨의 새 소설 제키 마론과 빨간 끈은 빛나리 씨 부인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되었답니다. 참, 몽털 씨는 도서관에서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천장 위에 난방 장치를 하고 소파도 들여놓고 아주 행복하게 지냈어요. 이렇게 여우 아저씨 이야기거리가 도둑을 맞은 것과 그리고 그 도둑을 잡고 작가 수업을 시키고 그 작가가 그 여우는 또 그걸 소재로 책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 먹는 여우 이야기는 저희 아이들과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 시리즈예요. 여러 번 읽었는데도 지금 읽어보니까 굉장히 새로운데요. 책 먹는 여우 첫 번째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두 번째 이야기도 흥미진진하게 읽었어요.
그냥 책 쓰는 것이 꼭 소재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하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책 먹는 여우 아저씨는 책을 좋아해서 책을 먹기까지 하면서 이야기에 굶주려 있었고 책을 쓰는 그런 여우가 되었습니다. 책을 쓰고 싶어서 앞발이 근질근질 했다는 그 부분에서는 저는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책은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우를 굉장히 많이 그려놨는데 여우를 간단하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책 먹는 여우의 심리라든지, 그리고 엉뚱함, 그리고 몰입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놔서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